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반가우세요? 네. 어쩐지 내가 더 반가워하는 것 같은데. 모차르트라는 음악가가 있죠. 천재 음악가라고 그러죠. 근데 그 모차르트라는 음악가는 음악 소리는 음표가 우리는 보통 소리를 낸다고 그러잖아요. 음표. 근데 모차르트는 소리는 음표와 음표 사이에 있다. 음표와 음표 사이에 있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음표와 음표를 기억하고 음표와 음표를 구현하고 음표와 음표를 표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음표에서 저 음표로 건너가는 그 동작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라는 것은 사실 건너가기예요. 그러니까 이 반야심경도 우리가 마하반야 바라밀다 그러잖아요. 바라밀다 자체도 건너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반야심경 끝에 나오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이것도 건너가세 저곳으로 건너가세. 그러니까 머물지 마라는 거거든요. 머물지 마라. 근데 우리한테 지혜라는 것은 머물지 않고 건너가는 그 행위가 다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머물게 하는 것들이 있어. 그렇게 머물게 하는 것들이 자기 감각이나 혹은 관념이나 혹은 생각이나 신념이나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은 어떤 큰 지혜를 갖는다 하는 것은 머물지 않고 건너가는 동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런 뜻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조건과 시세와 환경에 따라서 어떨 때는 머물기가 오래될 수도 있죠. 오래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또 머물기로만 인생을 마칠 수도 있죠. 사람은 한 가지 생각을 평생 구현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머물러 있는 사람 같이 보이는데도 그 사람이 크고 높은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로 증명하느냐? 그 사람은 머물러 있어도 건너가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관념이랄지 신념이랄지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내는 비밀은 어떤 건너가는 동작을 할 수 있는 어떤 율동감. 그걸 우리는 보통 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에요.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하나의 생각, 그 다음에 하나의 신념, 하나의 이념, 하나의 믿음, 그것을 끝까지 구현하려고 그래. 그건 마치 뭐냐. 음악을 음표와 음표 사이를 건너가는 이 행위가 음악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그 음표가 소리고 저 음표가 저 소리라고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이 건너가기의 동작, 이것은 어떤 관념이나 언어로도 표현이 안 돼요. 그것은 그냥 그런 거야. 그냥 그런 것은. 그래서 그거를 어떤 이 장자 안에서는 그것을 고양할 때 고자라고. 그래서 고라고도 표현하고 연고, 원인이라고도 표현하고 혹은 업이라고도 표현해요. 업.
그 업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나올 거지만은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그 연고 혹은 어떤 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를 표현하고 건너가기를 할 수 있는 준비된 상태, 그런 것을 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아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육도 가벼운 교육은 무엇을 알게 해주는 데 집중해요. 그런데 깊은 교육은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는 데 집중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알게 해주려고 노력하면 무엇이 문제냐? 알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큰 문제예요. 이걸 우리가 소탐대실이라고 그러죠. 소탐대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선한 사람을 선하게 대하는 것에 머무는 것은 음표와 음표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런데 선하지 않은 사람도 선하게 대할 수 있으면 음표와 음표 사이를 건너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덕이 선해져. 덕이 탁월해져.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을 갖느냐 못 갖느냐. 이것을 갖느냐 못 갖느냐. 자, 우리가 지금 함량 이야기를 좀 했죠. 함량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내 직업상 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함량이 크다 작다고 이야기하면은 크기로 생각하는 수가 있어요. 함량이 75평이냐 33평이냐 크기로 생각할 수 있어. 크기가 아니에요. 크기가 아니에요. 어떤 관념을 믿는 사람이냐, 관념에 갇힐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항상 건너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냐,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량이라고 단어를 써놓고 보면은 무슨 큰 어떤 크기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크기라고 해도 돼요. 왜? 건너갈 수 있는 사람은 이건 또 엄청나게 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아 이야기하는데 그 무아도 다른 말로 하면은 뭐냐? 건너갈 수 있는 사람, 건너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건너갈 용기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무아라고 그래요. 무아, 건너갈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자기가 믿는 자기에 갇혀. 자기의 믿는 가지 갇혀. 자기가 믿는 그 자기에 갇히면은 자기는 자기가 믿는 그 자기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 패배자들은 그러면 그 이상이 안 되면 안 되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말을 하면 인생에서 진 사람이에요. 지지 않고 끈질긴 사람은 계속 건너가려고 해요. 계속 건너. 자기가 믿고 있는 것, 알고 있는 것, 그것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안 돼요. 항상 사람한테는 그 다음이 있어야 돼. 다음이 있어야 돼. 장자 수업을 들으러 왔어. 장자에 대해서 뭐 적당히 알게 됐어.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알아서 어디다 쓸 거야. 알아서 그 뭐야? 알아서.
아무리 작은 지식이라도 그 지식을 안 다음을 말할 수 있으면 큰 사람이에요. 아무리 큰 지식이라도 그 다음을 말할 수 없으면 소인이에요. 우리는 미국이나 영국의 엄청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와도 여전히 바보인 사람들을 많이 압니다. 우리는 수십 년을 좌선을 하고 수행을 해도 고집스럽기가 한량없는 스님들도 몇 명 합니다. 그러냐? 그 다음에 대한 동작을 해본 경험이 없거나 그 다음을 넘어가려는 내면을 아직 갖지 않기 때문에 그 지식의 양이 얼마나 커도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량이 크다. 그 다음에 혹은 지혜가 크다. 혹은 깨닫는다. 하는 말들은 다 무엇과 관련되느냐? 건너가기와 관련된다. 건너가기와 관련된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겠어요. 나중에 혹시 또 내가 건너가기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내가 가진 어떤 지혜로는 건너가기다. 일단 거기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가 아까 안다는 거, 무엇을 아는 것보다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죠? 왜 이게 현실적으로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 세상에 우리한테 큰 지혜를 준 모든 사람들, 아인슈타인이 됐든 뉴턴이 됐든 다윈이 됐든 예수가 됐든 부처가 됐든 이 사람들은 다 무엇을 알고 있는 것, 무엇을 아는 것에 집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 그 마음에 집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그래도 인간답게 살다 가고 싶다면은 알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 적어도 나보다 더 큰 사람들은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는 것도 다음이 뭐예요?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는 보통 어떤 것에 대해서 지적으로 이해하면 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음표나 이음표나 저음표를 아는 거나 똑같아. 다음이 없어요. 무엇을 안다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모르는 곳으로 넘어가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아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모르는 곳으로 넘어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미라는 것은 어떤 지식의 구조를 소유하는 것이 알미 아니라 몸부림이나 발버둥이 알미예요. 아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모르는 것으로 넘어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알미요. 몸부림치는 것이 알미요. 알미예요. 그래야 자기 세계가 확장되고 그 확장된 세계로, 확장된 마음으로 세계를 넓고 크게 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득도했다 이렇게 말해요. 득도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세 가지 나왔죠. 자연과 인간 사이의 질서, 규칙을 알아. 법칙을 알아. 그것을 알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알면 적절한 행동을 하게 돼. 임기응변에 능해져.
임기응변에 능하면 어떡하냐? 세상으로부터 상처를 안 받아. 그럼 어떻게 돼요? 큰 현실적인 성취가 이루어져. 성취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미라는 것은 어떤 것을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알미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모르는 것으로 넘어가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것이다.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다. 그것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야. 그것을 알면 어떻게 돼요? 인간은 이 세상에 아직 없던 것,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 그것을 만들 수가 있어. 그걸 우리가 창이라고 그러고. 그런 상태로 자기가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자유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유롭다. 자, 그러지 못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 어떤 것에 대해서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알미라고 하는 사람들, 즉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이해하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 비교 속에 빠져요. 이 상대적 비교 속에 빠진다. 그 말은 사람이 자잘해졌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자잘해졌다. 이거를 좀스럽다 이렇게 표현해요. 좀스럽다. 자잘해졌어. 자잘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가 세계 전체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돼요. 잠깐, 그것을 내내 추수편에서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우물안 개구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물안 개구리다. 자, 이 상대적 비교 속에 빠진 이야기가 추수편 다음 구절에 나와요. 기라는 동물이 있어, 기. 그 글자는 너무 복잡해서 내가 안 쓰려고 그래요. 쓸 줄 아는데 안 쓴 거예요. 기가 있어. 그 기는 다리가 하나예요. 다리가. 그런데 기가 노래기를 보니까 노래기는 발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노래기 아십니까? 네. 발이 많죠. 그러니까 기가 야, 나는 다리 하나 갖고 이렇게 하니까 힘들어 죽겠다. 너는 다리가 그렇게 많으니까 얼마나 좋냐 하고 노래기를 부러워해. 그래서 노래기가 나는 다리가 많은지도 몰라. 나는 그냥 이렇게 생겼어. 내가 내 다리가 많은 걸 내가 어떻게 의식하고 살겠냐? 그러니까 노래기가 이렇게 말해. 근데 또 노래기는 발이 많이 달려가지고 막 부산스럽게 이렇게 다니는데 노래기가 보니까 뱀이 또 부러워. 뱀은 다리가 하나도 없는데 잽싸게 다니거든요. 잽싸게 다녀. 그러니까 노래기가 뱀한테 너는 참 좋겠다. 얼마나 좋냐. 다리도 없는데 그렇게 빨리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뱀이 나는 내가 뭐 다리가 없는데 이렇게 빨리 간 줄 알겠냐. 나는 원래 이래. 나는 그냥 옆구리하고 옆구리 가지고 어떻게 비틀어서 그냥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또 그 뱀은 바람을 부러워해. 바람을 이렇게 다니잖아요. 바람은 또 누굴 보냐? 눈을 부러워해. 눈은 또 마음을 부러워해. 그렇죠? 그런데 기나 노래기나 뱀이나 눈이나 마음이나 다 각자 지가 그렇게 생겨 먹은 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부러워해. 그것을 부러워한다. 그것을 부러워하는 건 뭐냐? 우리가 앞에서 장자의 작회를 배웠죠. 작회. 자기한테 있는 연고나, 여기서 지금 연고를 어디 바르는 연고로 생각하는 거 아니죠? 바르세요. 연고나, 그 다음에 업이나, 여기랑이나, 이것을 근거로 하거나 그것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누가 더 다리를 많이 가지고 있냐, 누가 더 빨리 가느냐 하는
동네 사람들끼리 이야기할 때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연고, 자기가 존재하는 까닭, 그것을 근거로 하지 않고 다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비교할 때 사용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서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노래기가 기보다 그럼 발이 많은 것 가지고는 노래기가 이긴 거죠. 발 많은 개수로 따지면은 노래기가 이긴 거야. 이것을 소승이라는 게 작게 이기는 거. 작게 이기는 거. 근데 노래기하고 뱀을 보면 발 개수로 하는 거 아니죠, 이거는. 누가 더 빨리 가냐, 발이 없냐로 따지죠. 그러니까 비교할 때는 다 거기에 상대적으로 다 비교 조건이 다 달라지죠. 비교 조건이 달라지면서 그걸 가지고 어떤 하나의 좁은 기준을 가지고 비교해 가지고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못하다 하고 하는 것을 대승, 작은 승리라고 해요. 작은 승리. 그런 작은 승리는 안 하는 것이 더 낫다. 그래, 안 하는 것이 더 낫다. 안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은 뭐냐? 그런 것은 하지 마라. 차라리 하지 마라. 대승을 해야 된다. 대승이라는 게 뭐야? 어떤 적절한 기준에서 판단되는 작은 승리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위대해지는 것. 그 큰 승리를 도모해야 된다. 그런데 큰 승리라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냐? 성인만 할 수 있다. 성인만 할 수 있다. 큰 승리는 누가 할 수 있냐? 성인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을 가능성이 훨씬 커요. 훨씬 커. 불가능할 가능성이 훨씬 커. 훨씬 커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고대부터 성인이 될 수 있냐 없냐, 이것이 큰 주제 가운데 하나예요. 성인이 될 수 있냐 없냐. 성인은 타고나는 거냐 배워서 되는 거냐, 이것도 큰 주제예요. 이것도 큰 주제. 그런데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라고 믿고 싶어요. 믿고 싶어.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나는 성인은 이러하다 라고 그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는 있지만 성인이 되는 길은 안 해줬어요. 성이 되는 길에 대해서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 길을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는 없어요. 그건 그렇게 돼 있어. 이거 인생의 비밀이고 아름다움일 수도 있어요. 그건 이렇게 내가 드릴 수가 없어요. 그것은 모두 다 각자의 몫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각자의 몫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들어올 때 다 관념이나 이해로 들어와. 그런데 성이 되는 그 연고나 업은 이해나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전혀 다른 어떤 거예요. 전혀 다른 어떤 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도 깨달을 수 있어. 네. 건너간다는 것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어떤 것으로 경험을 해버리면 돼.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내면에 숨겨진 어떤 것, 그것을 통해서 건너가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을 나설 때 여러분들 뒷꼭지에 동그란 형광등이 하나씩 붙어서 따라가게 돼 있어요. 따라가 있어. 자, 성인이 되는 길은 거기에 있어. 성인이 되는 길은 거기에 있어. 마치 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모르는 것으로 넘어가는 몸부림이다. 이 몸부림과 발버둥이 아는 것이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부분에서 그것이 경험되면 돼요. 그것이 경험되면 돼요. 근데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야. 그러니까 옛날부터 사람들이 몸살을 하는 거예요. 눕지를 않는다 할지, 말을 안 해본다 할지, 말을 안 해본다 할지. 그래 어떻게 몸을 비틀어 가지고 오랫동안 참고 있어 본다 할지. 그 다음에 뭐야? 가시덤불 위에서 누워본다 할지. 이거 온갖 몸살을 하는 거야. 이 몸살, 왜 책상에 앉아있지 않고 몸살을 하는 거야. 그것은 매우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 매우 다른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비교를 하지 않고 기가, 야, 너는 노래기한테 너는 발이 그렇게 많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 그 노래기는 뱀한테, 야, 너는 다리도 없는데 그렇게 빨리 가니 얼마나 좋겠냐 하는 이런 소리를 안 할 수 있는 내면을 가지면 돼요. 안 할 수 있는 내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안 할 수 있는 내면이 뭐냐? 그것이 자기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집중하는 거야. 자기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 말이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 이 장자가 말하는 작회가 바로 이거예요. 작회가 바로 이거예요. 자, 이건 우리가 또 이야기를 더 해나가면서 계속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공손룡이라는 사람이 계속 이제 이야기가 그 몇 가지 우화로 계속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여기 와서 무엇인가를 많이 배운 것 같은데 비밀은 어디가 있냐면은 일요일 날 다른 거 안 하고 여기 온다는 그 동작이 핵심이에요. 여기 와서 나한테 뭘 많이 듣고 배우고 뭐 이것이 근본이 아니라 근본은 여러분들이 일요일 날 오후에 다른 걸 하지 않고 여기 오는 것을 선택한 그것이 근본이야. 뭐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게 그 중국의 춘추장국 시대 제자 백과 중에 공손룡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공손룡은 이론이 리견백, 그러니까 딱딱한 하얀 돌을 놓고 저기에서 백색과 단단함, 이것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사람이에요. 백색과 따로 존재한다. 또 흰 말은 말이 아니다. 흰 말은 말이 아니다. 또 이런 소리도 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같고 다른 것은 합해진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종합적인 사람이에요? 분석적인 사람이에요? 분석적인 사람이죠. 자, 이런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위모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모가 이제 공자모라고도 하는데 이모라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옛 성왕의 도를 배우고 자라서는 어려서부터는 옛 성왕의 도를 배우고 자라서는 인의의 행위에 밝게 되었다. 그래가지고 뭐야? 합동이 이론을 제기한다 할지, 그 다음에 뭐야? 딱딱한 것과 백색은 분리된다 할지 하는 것을 제시해가지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을 공경에 빠뜨릴 정도로 나는 대단하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장자의 말을 들으니 그거는 알아듣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감탄하고 놀랄 정도인지 입이 한번 벌어지면 닫아지지가 않더라. 이제 공손령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공자모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공자모가 이제 딱 그때 이제 이 공자모는 이제 그 장자의 이제 어떤 경지를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럼 장자의 경지를 말해주는 사람이 똑바로 앉아가지고 눈을 땡그랗게 뜨고 말하겠어요? 비스듬히 기대가지고 눈을 뜬둥만둥하고 말하겠어요? 눈을 뜬둥만둥 말하겠죠. 자, 이렇게. 경지에 이른 사람은 세상을 내려다보지 똑바로 보지 않아요. 눈 땡그랗게 이렇게 보면은 안 돼. 이렇게 항상 세상을 내려다봐야 돼. 그냥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살아주는 거예요, 그냥. 딱 옆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한숨을 쉬고는 하늘을 우러러 웃으면서 말했다. 자, 최대한 건방진 태도를 볼 거예요. 자네는 저 우물한 개구리 얘기를 못 들었는가? 우물한 개구리 얘기를 했나? 우물한 개구리는 뭐냐? 음표와 음표 사이를 모르는 존재예요. 소리는 음표에 있다고 믿는 존재들이죠. 자, 이게 일상의 작은 즐거움에 빠진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우리는 앞에서 향원이라고도 얘기했죠. 자, 이제 이 우물한 개구리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우리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우리하고 얼마나 가까운지. 나는 즐거워. 나는 밖에 나오면 우물 난간위에서 깡충깡충 뛰놀고 안에 들어가면 깨어진 벽돌 끝에서 쉬며 물 위에 엎드릴 때는 두 겨드랑이를 물에 찰싹 붙인 채 턱을 들고 진흙을 찰 때는 발이 빠져 발등까지 잠겨버리지. 장구벌레와 개와 올챙이를 두루 보아도 나만한 것이 없다네. 나만한 없다네. 도대체 구덩이 물을 온통 내 멋대로 하며 무너진 우물 안에 즐거움에 편히 머물러 있다는 것. 이것 또한 최고일세. 자네도 이따금 와서 들어와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야, 최고다, 이거 최고다. 최고다. 우리 일상의 즐거움들 있죠.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는 흔히 개인주의라고 그럽니다. 개인주의. 개인주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존엄의 근거가 개인 자체에 있다는 거예요. 내 존엄이 집단으로부터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한테서부터 찾아진다. 이것이 개인주의예요. 그러면 개인주의라면은 개인이 내 존엄과 내 확대를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고 그것을 해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자기 존엄과 자기 확장이 노력이 없는 사람들은 대개는 일상의 작은 즐거움에 빠져요. 그래서 일상의 작은 즐거움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상의 작은 즐거움 다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없이 그것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풍요의 부스러기라고 그러는데 부자들은 이 세계의 유명한 골프장 어디를 다 가봤다느니, 유명한 스키장 어디 다 가봤다느니, 무엇이 있다느니 하는 것으로 자기 존엄을 확인하는지도 몰라. 자기 존엄을 확인하는지도 몰라.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고 가진 것이 다음 무엇을 위해서 공헌하느냐 하는 것이 빠져 있으면 그것은 소유적 상태의 끝이에요. 그렇죠? 그럼 거기는 그 사람은 뭐예요? 그것이 다요. 거기까지가 다요. 다요. 그러니까 우리가 텃밭을 바꾼다. 자고 싶으면 자고 눕고 싶으면 눕는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가. 그것이 다이면 그 사람은 거기까지예요. 그것이 다이면. 그것이 그 다음 무엇을 위해 있느냐. 무엇을 위해 있느냐. 어떤 맥락을 생산하려고 그것이 경험되느냐. 이것이 없는 일상의 즐거움들은 다 소비적이다. 다 소유적이다. 우물한 개구리가 지금 다 헐어서 무너져가는 우물 안에서 즐기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에 사는 자라가 개구리처럼 한번 해보려고 우물 들어갔는데 왼발 넣자마자 엉덩이가 끼어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게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꼼짝달싹했다. 이 작은 사람은 큰 사람을 이해를 못해요. 작은 사람은 큰 사람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작은 사람은 자기가 가진 여러 가지 기준, 선하냐 선하지 않느냐, 물론 그것이 자기 기준, 기념으로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작은 사람은 큰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 근데 또 큰 사람들이 가끔 작은 사람의 즐거움을 따라 해보려고 해. 방금 동해 자라처럼.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왼다리 넣자마자 엉덩이가 끼어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게 됐어. 그래서 이거 어쨌거나 하다가 뒤로 물러나서는 개구리한테 바다 이야기를 해요. 바다 이야기를 해줘. 우리가 큰 사람들이 작은 사람들 만날 때 작은 사람들 비율을 맞춰주고 같이 놀아주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거 안 되겠다 하고 말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자라가 바다에 대해서 말을 해주게 돼요. 큰 이야기는 지금 우리나라의 단계에서는 촌스러운 이야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 때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할 때 애국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애국을 이야기하면은 촌사람 같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더 나은 사람이 될까? 이런 말을 꺼내면은 술자리에서 쫓겨나요. 어떻게 더 나은 사람이 될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인격 수양을 할까? 어떻게 하면은 더 도덕적으로 살까? 하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친구들 만나서 본격적으로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나만 안 해본 것 같네요. 그런 이야기를 촌스러운 이야기로 생각하게 됐다. 그러면은 사회가 그만큼 질이 떨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화가들끼리 만나가지고 예술 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못 들어봤어요. 내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 본질적인 부분, 그
근본적인 부분을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매우 촌스러운 일로 보이거나 이상한 일로 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서로 본격적이고 근본적인 이야기를 할 기회가 없었고, 그것은 다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서로 나눌 일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서로 나누는 거는 뭐예요? 서로 나누는 거는 말장난, 그다음에 위트, 가수 이야기. 그래도 제일 수준 높은 이야기가 주식 이야기 같아요. 주식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라가 개구리 만나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 주저리 같이 해주다 보니까 엉덩이가 끼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딱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좀 더 나은 인간이 된다는 건 말이야.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개구리가 다시는 안 만나줬을 거예요. 자, 이렇게 천리의 먼 거리도 바다의 크기를 보이기에는 충분치 못하고, 그러니까 바다는 천리보다도 더 되고 천리 깊이보다 더 깊다. 아무리 홍수가 많이 나도 바다가 넘치는 일이 없고,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바다가 마르는 경우가 없다. 이런 경지가 있는 데서 나는 살다 왔다. 그런데 장자라는 책에 나오는 개구리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다른 개구리 같으면은 됐다. 너는 거기 가서 살아라. 나는 여기가 좋다. 그래. 이 재수없는 자라야.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개구리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 뭐냐? 그 이야기를 듣고 당황해서 얼이 빠져버렸다. 큰 이야기, 깊은 이야기를 듣고 당황해서 얼이 빠져버릴 정도만 돼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큰 이야기, 깊은 이야기를 듣고 되었어. 이렇게 하면은 가능성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장자 책에 나온 개구리는 그래도 이제 수준이 있는 책이에요. 자, 우리가 이게 뭐냐? 지금 우리는 교육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 종사자들이 아까 내가 얘기할 때 안다는 것은 아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모르는 것으로 넘어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은 한가한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할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은 당신 자식이나 그렇게 키우시오.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더 깊은 이야기, 더 높은 이야기는 한가하게 들리거나 뜬구름처럼 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장자 이야기를 하수들이 묘사할 때 황당하고 뜬구름 같다라는 표현을 가끔 해. 그렇게 들려요. 자,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한번 상기시켜 보죠. 장자가 부인상을 당했어요. 와이프가 죽었어. 그러니까 혜자가 조문을 가니까 장자가 질그릇을 두드리면서 노래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조문 간 혜자가 노래를 하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냐. 그건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장자가 말하죠. 나라고 어째 슬프지 않았겠냐.
그런데 찰기시 그 근원을 따져보니까 찰이라는 것은 자세히 들여다봤다는 뜻이에요. 그 근원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내 부인은 죽은 게 아니라 원래 모습으로 돌아갔다. 그러면은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찰기시예요. 핵심은 찰기시. 그러니까 이 찰기시, 근원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은 근원에 접근한 사람이 한 행동이나 인식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야기했죠. 뉴턴이 만유인력과 중력이라는 이론을 내놨죠. 그러면은 우리는 만유인력과 중력을 배워요. 그래가지고 거기 그 시험을 보고 점수를 내서 뭐 A냐 B냐 C냐 나누기도 해. 그건 마치 장자가 부인 상을 당했을 때 눈물을 흘려야 되느냐 안 흘려야 되느냐, 어떤 것이 더 슬퍼하는 것이냐라고 따지는 것과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뿌리가 아니라 줄기와 잎사귀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유인력과 중력을 우리는 죽어라고 공부해요. 그런데 뉴턴이 만유인력과 중력이라는 이론을 내놓을 때는 뉴턴은 무엇을 가지고 내놓냐? 뉴턴은 무슨 찰기시를 했냐? 그거 뭐냐? 뉴턴한테는 이 세계 누구도 갖지 않은 비밀스러운 궁금증이 있었어. 그게 뭐예요? 그게 저것이 어저께도 저기 있었는데 오늘 또 왜 저기 있냐? 아까 여기다 놔놓은 이 안경이 왜 아직도 여기 있느냐? 아직도 여기 있느냐? 이것이 근원이에요. 이것이 근원. 이 근원, 그러니까 뉴턴의 만유인력과 중력은 어디에서 나왔냐? 뉴턴의 지식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해되거나 설명되기 어려운 내면의 어떤 부분이야. 고라고도 하고 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어떤 부분이에요. 그것이 작동한 거예요. 그 작동하는 그것을 우리는 궁금증이나 호기심이라고 그래요. 그 궁금증과 호기심이 만유인력과 중력을 내놓는 거예요. 왜 장자가 계속 근원, 찰기시, 근원으로 돌아가, 근원을 봐라 라고 말하는 거는, 근원을 봐야, 네가 그 근원을 가져야 만유인력과 중력을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만유인력과 중력을 생산하는 사람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생산은, 다시 말하면은 종속적인 사람이 아니라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유롭기를 원한다, 독립적이길 원한다고 하면서 만유인력과 중력만 죽으라고 공부해가지고는 그 자유와 독립이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네가 진짜 자유롭고 독립적이고 싶어? 그러면은 비밀스러운 그것을 가야 돼. 가야 돼. 네가 진짜 지혜롭고 싶어? 그러면은 건너갈 줄 알아야 돼. 무엇을 들어서 그것을 내면화해가지고는 큰 지혜에 이를 수 없어. 큰 지혜에 이루고 싶으면은 항상 다음을 생각해. 항상 건너갈 준비를 해. 그 건너간다, 다음을 향해 기울어진다 하는 것이 근원이에요. 거기가 근원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자유롭고 이것이 없으면
자유로운 사람들이 해놓은 결과만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해요? 종속적이라고 그래요. 종속적. 자, 독립적이다 하는 말을 능동적이다 하는 말로 바꿔도 돼요. 예, 프랑스 철학자 중에 미셸 푸코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미셸 푸코라고 하는 철학자. 미셸 푸코라고 하는 철학자는 우리가 살아왔던 근대를 분석하고, 우리가 근대라는 거 뭐냐? 근대는 뭐야? 구분하고 배제하고 억압했던 시대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구분하고 배제하고 억압했던 시대다. 그 구분하고 배제하고 억압했던 그 근대를 벗어나서 우리는 현대적 인간으로 재탄생해야 된다. 그 현대적 인간을 푸코는 능동적 주체라고 표시했어요. 능동적 주체. 그러면은 어떤 기준을 내면화해가지고 구분하고 배제하고 억압하는 일이 일어났던 그런 일을 했던 그 주체를 푸코는 종속적 주체라고 그래요. 종속적 주체와 능동적 주체, 좀 이렇게 촌스럽게 비유하면은 근대적 주체와 현대적 주체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그래서 푸코의 뜻은 우리가 능동적 주체가 돼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뭐냐? 능동적 주체, 종속적 주체에서 공통된 단어는 주체죠. 주체라는 거 뭐냐? 능동적 주체든 종속적 주체든 다 내가 무엇을 한다고 생각해. 내가 무엇을 한다고 생각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 그런 자각이 있어.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은 주체예요. 그런데 종속적이란 거 뭐냐?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보편적 혹은 사회적 혹은 전통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이념이나 가치를 내면화해가지고 그것을 나라고 생각했어. 그것을 나라고 생각했어. 자, 그거 뭐냐? 우리가 보통 하는 판단이나 행동들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한테 개별적으로 내면화된 우리가 공유한 어떤 것,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했다 그 말이야. 자, 대표적으로 유행 같은 거죠. 우리가 유행을 따르는데 그것이 이뻐 보여서 그것을 이쁘다고 생각해서 그 옷을 입고 그 가방을 들어. 이쁘다고 생각해서 그 가방을 들고 그 옷을 입어. 그런데 그 이쁘다는 판단이 너한테 나온 것이냐, 유행이 시킨 것이냐 하고 봤을 때는 유행이 시킨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당신이 지금 주장하는 그 정치적 견해가 당신 거요? 아니면은 당신 동네 사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다는 의미에서 주체지만 그 주체가 보편적으로 좋다고 인정되는 것을 내면화해가지고 그것을 나라고 생각해서 하는 주체. 그런 의미에서 종속적 주체예요. 능동적 주체는 뭐냐? 내가 입법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입법자가 되는 거. 내가 내 아름다움을 말하고 내 아름다움을 쟁취하는 사람. 내가 내 행위의 기준을 만드는 사람. 내가 내 정치적 태도를 결정하는 사람. 결정된 정치적 태도를 내면화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정된 아름다움을 내면화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아름다움을 내가 결정하는 사람, 내 정치적 견해를 내가 결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능동적 주체라고 그래요. 장자 안에서 나오는 작쾌랄지 자유랄지 하는 이 하는 이런 개념들은 전부 다 무엇과 관련되느냐? 능동적 주체와 관련이 돼요. 능동적 주체.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유사하게, 그러면은 그 능동적 주체가 되기 위해서 되는 길을 푸코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푸코는 뭐라고 하냐? 자기 배려의 기술이라고 그래요. 자기 배려의 기술. 자기를 배려하는 기술. 타인을 배려하거나 이념을 배려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배려하는 기술. 자기. 우리가 이 자기 배려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은 작회예요. 작회예요. 그러면은 왜 이런 자기 배려의 기술로 능동적 주체가 되기를 원해야 되는가? 왜 깨달아야 되는가? 왜 건너가는 내면을 가져야 되는가? 그것이 어떤 낭만적이고 종교적이고 어떤 철학적인 어떤 삶을 구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진짜 큰 성취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큰 성취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능동적 주체라 할지 작회를 이야기하면은 현실을 벗어나서 현실적인 속세의 어떤 것은 무시하고 그냥 자기가 그냥 이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그건 마치 창의적인 거. 창의적인 거. 이 세계에 없던 거예요, 되게. 이 세계에 없던 거. 이 세계에 없다는 말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는 뜻이에요. 모든 창의적인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비현실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비현실적으로 시작해서 현실화되고 그 현실을 확장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으로 건너간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알고 있는 이 세계를 모르는 곳까지 확장한다 이런 뜻이에요. 알고 있는 이 세계를 부정하고 생판 모르는 곳에 가서 살아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곳으로 건너간다 하는 말은 지금 나의 이 세계를 나한테 해석되지 않은 그곳까지 내가 확장한다 그런 뜻이에요.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모르는 것으로 넘어가려고 발버둥 친다. 그럼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소멸시키고 알지 못하는 어떤 것으로 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 알고 있는 이것을 나한테 아직 해석되지 않은 그 모르는 곳까지 영역을 확장한다 이런 뜻이에요. 넓힌다. 그래서 현실적인 성취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우리가 도가 철학을 공부할 거나 혹은 불교를 공부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마치 현실을 벗어나야 하는 것처럼 현실을 벗어나야 하는 것처럼 현실을 부정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 이 상태, 지금 멈춰 있는 것이 부정의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부정을 통해서 그것이 소멸되거나 사라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련되고 세련되어져서 세계가 넓어지기를 기대하는 거다. 이건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말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 중요한 말을 했나는데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중요한 말. 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도가 철학을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한 사람들은 막 일부러 가난하려고 그러고 일부러 가난하려고 그러고 물론 일부러는 아니지만 일부러 가난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부자들을 비판하거나 풍요와 번영을 하찮은 것으로 보는 이 오만불손한 태도를 가질 수 있는데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
자, 지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공자모가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시비의 경계, 옳고 그름의 경계도 알지 못하는 지혜로 장자의 말을 하려 하다니. 장자의 말을 하려 하다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만유인력과 중력을 이해하는 것으로 끝내고 만유인력과 중력이 나오는 그 근원을 궁금해하지 않거나 만유인력과 중력 다음을 도모하는 내면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그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 이거는 노래기한테 황하를 건너가게 하거나 모기한테 산을 짊어지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 노래기한테 황하를 건너가게 하고 모기한테 산을 짊어지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 말은 재미있게 했지만 내용은 상당히 기분 나쁠 정도예요. 자, 자네 같은 사람, 소리는 음표에만 있고 음표와 음표 사이에 있는지 모르고 어떤 것을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만 알고 아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모르는 것으로 넘어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알민 줄 모르는 정도의 로 되어 있는 자네는 감당할 수가 없을 걸세. 자네는 알 수 없는 세계네. 알 수 없는 세계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알 수 없는 세계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먼저 우리가 젊은이들이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 이걸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단 대학부터 가고 보자. 일단 대학부터 가고 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뉴턴의 궁금증, 그거는 거의 인격적인 차원이에요. 지식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 부분을 우리는 인성이라고 그래요. 인성. 교육은 거기로 가야 돼. 교육은 거기에 있어야 돼. 그런데 거기에 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알아듣지를 않아요. 왜? 일단 대학부터 가고 보자. 일단 대학부터 보자.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새로운 것들, 위대한 것들은 다 질문의 결과예요. 대답의 결과로 나온 것은 단 하나도 없어. 다 질문의 결과예요. 자, 그러면은 이 비밀을 우리는 알았어. 그런데 질문이란 거 뭐냐? 질문은 안에 있는 궁금증과 호기심이 안에 머물지 못하고 밖으로 튀어나온 말이야. 그런데 이 궁금증과 호기심은 이 세계 누구하고도 공유되지 않는 자기한테만 있는 거야. 그리고 이 궁금증과 호기심은 지적 이해의 차원이 아닌 어떤 이상한 거예요. 비밀스러운 어떤 활동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인격이에요. 인격, 기능이 아니라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위대한 것들이 다 질문의 결과라면 그건 그 위대한 것들은 다 이 인격에서 나온 거예요, 다. 그러니까 창의적인 인재, 선도력을 가진 인재를 기르려면은 그 인격을 배양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 논리가 한치의 오차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격을 건드릴 수밖에 없어. 그것을 건드릴 수밖에 없어. 그것이 뭐야? 무엇을 알게 해주는 것보다 알고 싶어 하는 내면을 갖게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교육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냐? 가정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냐?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왜? 아는 것을, 무엇을 아는 것보다 알게 해주는 내면을 갖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도 안 돼. 안 돼. 인성교육 아무리 강조해도 대학 입시 못 이겨요. 대학 입시 못 이겨. 일단 대학부터 가고 보자 이렇게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 나고만 안 되면 된다고 생각하지 대오에서 이탈해가지고 시대를 끌고 가야 되겠다 하는 크고 굵은 인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인이 되는 것이 그렇게 어렵냐? 일상에서 내 몸이 어디로 더 쉽게 움직이느냐 그걸 보면 알아요. 그거 보면 자기 자식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사람을 만드는데 더 노력했는가, 대학 합격하는데 더 노력했는가, 그것만 봐도 이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길을 갑자기 가게 되는 수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부도가 난달지. 하루아침에 부도가 난달지. 하루아침에 암 판정을 받아가지고 3달밖에 못 산다는 소리를 듣는달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의식 없이 한 달간 누워있다 깨어났달지. 이러면 가능해지기도 해요. 이러면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게 돼.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를 알게 돼. 이 가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 가장 극단적인 것이 극적인 것이 뭐냐? 죽음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혹여 몇 사람이 가능할 수도 있어. 혹여 몇 사람이 가능할 수 있어. 그러면 그것을 물리적으로 경험하지 않고 그것을 자기 스스로 경험할 수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혁명, 자기 살해의 과정이 동반돼야만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은 인류 역사에 10명도 안 돼요. 네. 오늘 이 시간부로 성인이 10명도 안 되는 이 성인 숫자를 광주 땅에서 확 200명으로 늘리는 거예요. 200명 늘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 정도 포부는 가짜 이거예요. 가짜. 사후시간 자잘해지면 안 돼요. 자잘해지면 안 돼요. 여기서 이제 그만큼 이 자잘한 승리, 자잘한 쾌락, 이런 것에 자기를 가두지 않아야 된다. 가두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라는 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불가에서는 득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여요. 여반장, 손바닥 뒤집는 것 같은 거예요. 여반장. 아침에 일어나서 코 만지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쉬워요. 어떤 사람한테는. 어느 날 갑자기 자기한테 혁명이 일어날 충격을 스스로 받으면 돼요. 그중에 제일 충격받은 거.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경험한 건데, 아침에 일어나서 어느 날 거울을 봐보세요. 저기 서 있는 저 짐승이 내가 원하던 짐승이었는가? 내가 저런 표정을 가지려고 살았는가?
내가 저런 표정을 가지려고 살았는가? 저런 말투를 가지려고 살았는가? 저 정도 눈매를 가지려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들여다보면 정신이 번쩍 날 때도 있어요. 내가 고작 저 정도 눈매, 저 정도 표정, 저 정도 말투를 갖고 싶어서 이렇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들여다보면은 죽기보다 더 싫어질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야기를 하나 또 해보면은 수릉이라는 동네에 사는 어떤 총각이 그때 이게 조나라에 한단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한단. 그 한단이 춤으로 유명했나 봐요. 춤으로. 그래가지고 수릉에 사는 젊은이가 한단으로 춤을 배우러 갔어요. 이게 한단에 유명한 스텝을 배우러 갔겠죠. 다이아몬드 스텝을 배우러 갔는지 모르지만 어떤 스텝을 배우러 갔어. 여기 계시는 분들은 되게 고고장 세대죠. 근데 한단에 가서 이 한단 스텝을 배우는데 한단 스텝을 배우다가 한단 스텝도 다 못 배우고 자기 스텝도 잃어버려 가지고 집에 돌아올 때는 기어서 돌아왔다. 기어서 돌아왔다 하는 얘기가 여기에 쓰여 있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기, 노래기, 뱀, 뭐 이렇게 바람, 뭐 이런 거 봤죠. 그렇죠? 그건 다 자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다 자기를 상대의 눈으로 자기를 본 거예요.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모든 위대함은 다 어디서 나와요? 우리한테 나와요? 나한테 나와요? 나한테 나와, 나한테. 종속적 주체에서 나오는 것은 절대 아니고 능동적 주체에서만 나와요. 그 수릉에 있는 젊은이가 춤을 좋아했다면 자기 춤을 계속 추면 돼요. 자기 춤을 계속 추면 돼. 박말래 할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박말래 할머님을 언제 한번 만나고 싶어요. 내 모든 철학, 내가 책을 몇 권을 써서 하려고 했던 말을 몇 줄로 간단히 정리하셨더라고요. 박말래 할머니가 이러시더라고. 네 춤 춰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쳐주는 거다. 다른 사람 춤 추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장자도 이야기했고 박말래 할머님은 몇 초 만에 얘기하셨어. 장자는 이렇게 책을 많이 써서 했어. 나는 책을 거의 10권 가지고 말을 했어요. 그분은 아세요. 모든 위대함이 태어나는 것은 바로 너 자신이다. 좋은 춤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네가 좋아하는 춤을 춰라. 그것이 작회예요. 위대해지는 것을 꿈꾸지 않고 따라하는 것으로 만족하려면은, 따라하면서 만족하고 살려면 한단으로 가서 한단 춤을 배워라. 그 대신 하나 각오할 것이 있다. 집에 올 때는 기어서 와야 될 것이다. 집에 올 때 기어서 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나이 먹어서 내가 왜 살았는지, 내가 이 지랄을 하려고 지금까지 살았는지,
지금까지 사는 나는 도대체 뭔지. 그것이 뭐야? 집에 돌아갈 때 기어서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기어서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자는 이 추수편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계속 이야기해요. 뭐예요? 자기에 집중하라. 이건 장자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네 춤을 춰라. 네 춤을 추면 너는 위대해질 것이다. 다른 사람의 춤을 따라하면 스텝이 꼬일 것이다. 꼬일 것이다. 스텝이 꼬인 삶을 살 것인지 네 춤을 춰서 위대해질 것인지 그거는 네가 결정해라. 이게 장자가 하는 말이에요. 이건 스텝이 꼬인다 이 말은 뭐냐?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모든 행동의 어떤 근원, 연고. 그리고 네 삶의 뿌리, 네 인격의 뿌리. 이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 위대해지는 사람들, 위대해지고 싶은 사람들, 깨닫고 싶은 사람들이 항상 듣는 도전적인 질문이 있어요. 그게 결국은 뭐냐? 네가 너냐? 네가 너냐?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는 너를 살냐? 다른 사람의 삶을 대행하냐? 너는 어디 있냐? 그것이 궁극적 질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 그 질문에 답을 해보려고 몸부림친 사람들만 위대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가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라 위대해지고 싶다면은 좋은 춤을 배우러 떠나지 말고 네 춤을 춰라. 이것이 이 추수편에서 매우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고 저는 이 내용을 아주 믿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